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밤새 도내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지역별로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임실 주민의 원성을 샀던 광주발 오염 토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농촌 환경 보존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여성들 해외 입국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군과 카자흐스탄인 등 8명이 확진됐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점자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서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도내에도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늘도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밤사이 도내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부안 위도가 220mm로 가장 많고 군산 새만금 183, 고창 151, 정읍 146, 전주 107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도내 전시군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군산 등 서해안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장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2시쯤 김제 연정교 아래서 68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불어난 하천물에 침수되면서 박 씨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부안군 행안면의 한 기러기 농장과 부안읍 상가 건물 등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밤사이 배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리산 등 도내 국공립공원 탐방로 130여 곳과 둔치 주차장 7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전까지 굵은 비가 계속되다 오후부터 빗줄기가 점차 약해진 상태로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강한 비에 출근길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축대 붕괴 등의 비 피해도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광주 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임실로 들여오면서 주민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임실군에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는 관련법도 문제였는데 이제야 바뀌었습니다. 농촌 지역 환경 문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문제로 지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임실군. 상수원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자 단체장이 나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2m 높이로 해갖고 덤프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허술한 토양 정화업 등록 규칙이 문제였습니다. 광주에 등록을 한 해당 업체가 정작 사업을 임실에서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오염 토양이 도내에 반입된 지 2년여가 흐르면서 사태는 다행히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오염 토양은 처리가 끝났고 이후에 추가로 반입된 것도 없어 지금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업체와 정화시설 매입을 협의하고 있고 환경 오염 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약 300m 이내에 입지를 할 수 없게. 주민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정지역이고 어쨌든 우리가 상류잖아요. 근데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된 걸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죠. 정부는 아예 오염시설 등록 권한을 사무실 소재지 외에 사업을 벌일 자치단체에도 주도록 시행령까지 개정했습니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이 에 대한 계획관리 지역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의 입지를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계기로 환경 문제의 취약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농촌 지역에 또 다른 오염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결혼 이민 여성이
도내 36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돼 군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남편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경유했던 인천공항과 경기 충청의 휴게소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군 4명과 카자흐스탄, 멕시코 입국자 등 8명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역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관련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등 수칙 위반과 거리두기 위반,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등으로 안전신문고 앱에서 코로나19 신고 탭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 치료 비용이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외래 치료비와 약물 처방비, 심리 상담비 등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예술과 명상, 원예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 치료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점자법이 유명무실해진 현실,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대체 수단으로 문서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변환 코드를 도입했다며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홍보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허현호 기자입니다. 점자의 대체 수단으로 개발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코드입니다. QR코드와 유사한 형태인 2차원 바코드로 단말기를 가져다 대면 문서를 대신 읽어줍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민원 서류나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등에 적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시각장애인 김종상 씨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앱을 좀 깔아보신 적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깔아보신 적 없고. 예. 기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겨우 설치했지만 실행 메뉴 단계에서 또 벽에 부딪힙니다. 문서에 있는 변환 코드를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휴대폰을 대기 일수인데다 인식률마저 좋지 않습니다. 전 핸드폰은 걸고 바꿔밖에 못해요, 저는요. 그거 있어도 그건 터치식이라 어떻게 보면 저도 시각장애이지만 시각장애한테는 무의미해요. 군산시는 시정 소식지를 녹음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던 기존의 사업마저 이 음성 변환 코드로 대체했습니다.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는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시각장애인들에는 그렇게 하고도 불편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할 거라며 수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사업인데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이게 있잖아 이거는 스마트폰에다가. 장애인 단체들은 기존의 방식마저 외면받고 있다며 오히려 불편만 커졌다고 비판합니다. 생색만 내는 전형적인 면피식 행정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한다기보다는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됐었던 자료가 점점 줄어들고 활용 방법이 스마트폰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단말기도 있지만 이를 갖춘 공공기관을 찾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사업이 공공기관의 편리만을 위해 낯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휴일인 어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한밤중에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전주시 고랑동의 타이어 판매점에서 전기배선 노후로 추정되는 불이 나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침 6시쯤 남원 수지의 폐목재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 1시 반쯤 완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빗길의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져 모 공공기관 직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도내에도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100년 전북포럼은 지난 나흘 동안
전주 뉴타운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정치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 수백 명이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남긴 그의 발자취를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근 공약관리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선발된 외부 의원 22명과 내부 위원 15명 등 모두 3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관리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공약사항 추진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3금융도시 지정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배치되지 않아 전략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금융도시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정무위에 배치된 가운데 전주를 금융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구 10명과 전북 출신 20여 명 등 약 30명의 원내 의원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비대면이나 인공지능 AI가 도입되면서 면접 시스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취업난 극복을 위해 연합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부산 MBC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의 비대면 면접 연습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면접입니다. 컴퓨터가 주는 각종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AI가 녹화된 화면으로 시선과 말투, 몸짓까지 분석해서 5분 이내에 평가서를 내놓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 함께 답변하던 기존의 면접 체계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300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은 우리 학생들의 시선과 몸짓, 제스처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인내력은 어떻는지, 그리고 성향은 어떻는지를 AI가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면접이 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비대면 AI 면접을 체험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부경대와 동서대 등 부산 지역 6개 대학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해 오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하지 않으면 학생들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어떤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졸업생 취업까지 경쟁 관계인 지역대학 6곳이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더욱 눈에 띕니다. 지역의 링크프로젝트 사업단 대학들이 경쟁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협업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비대면 AI 면접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학생들은 실제 면접과 같은 긴장감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면접이라는 게 살짝 취준생에게 되게 두려운 존재인데 비대면 면접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준비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에는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농업 기술이 바로 스마트팜인데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품질도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부안군에서 스마트 재배 농법으로 키운 상추가 첫 출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안정적인 스마트 농업과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 농가를 찾았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딸기 재배를 하고
이어 6월부터 상추 재배를 시작했는데 총 6천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부안 딸기는 이달까지 30톤가량이 홍콩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취저거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가 소득 증대와 부안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올 상반기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합 마케팅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출하량 2,574톤에 매출액 47억 원을 달성하고 전라북도 평가에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센터는 복숭아, 고추, 딸기 같은 지역 전략 품목의 매출이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넷째 아이 이상 가정에 2천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와 부모가 남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데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창군이 지역 특산물이나 자연을 촬영한 제3회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 공모전에 심사단을 모집합니다. 심사단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된 100명은 3분 영화 전국 공모전 시사회에 참석해서 최종 수상작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장난감 콘서트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춘향과 몽룡이 만나서 이별하는 장면을 담은 창극을 오는 16일과 17일 무대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혜지의 모노드라마 여자 마흔이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 지역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가 오는 16일과 17일 A본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6일부터 이틀간 부모가 시작하는 우리 아이 성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꽃심 전주 컬러링 색칠대회를 진행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는 27일까지 발레로 쓰는 자서전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장년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신간도서 학종 돌파 8개 스토리가 출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20도에서 27도, 동부권 무주가 19도에서 24도, 장수 19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6도, 고창은 22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